첫 번째,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 1세기 후반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여러 집단이 있었겠죠. 집단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단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5개의 부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더 국가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연맹의 집단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게 바로 태조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성장에서 봤던 옥저랑 동해를 정복한 게 바로 이 태조왕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해 나가는 모습을 태조왕 시기에 보여줍니다. 교과서 40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고구려가 옥저, 동해 지방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 나가고요. 요동 지방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동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게 바로 이 태조왕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왕이 바로 고국 천왕입니다. 2세기 후반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원래 태조왕이 만들었던 5개의 부서를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게 고국천왕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원래 있었던 5부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등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름을 통한 영향력을 왕에게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왕에게 힘이 많이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서의 이름을 깨버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중앙, 동서남북 중이라고 하는 5개의 부서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왕에게 대적했던 세력들을 더 이상 왕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국천왕은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의 상속 방식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에 동생이 있고 또 동생이 있어요. 이들은 동생이고 왕에게 또 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들은 또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 형제끼리 상속을 하던 걸 부자 상속으로 바꿔버리는 게 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왕이 될 순서를 주지 않고 바로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쟁탈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의 의미로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왕권은 안정적으로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으로 바꿔 나가게 되는 모습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왕권 강화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천왕 시기. 미천왕 시기에는 황해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낙랑을 멸망시키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죠. 한마디로 영토가 늘어났다 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고구려가 한번 휘청하고 흔들리는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고국 원왕의 시기입니다. 고국 원왕 때는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해 오게 되면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굴욕을 맛보게 되는데요. 무려 왕이 죽었으니까 고구려에서 얼마나 혼란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왕이 죽으면서 고구려가 망해가는 건가? 이제 더 이상 고구려는 끝인 건가?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이 소수림 왕은 한번 흔들린 고구려를 완전히 정비하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만드는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수림 왕은 불교라는 종교를 수용하고요. 전진이라는 중국의 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요. 왕의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율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 다음 시대에 나타나는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야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의 모습을 다 함께 살펴본 뒤에 발전해 나가는 전성기 왕을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구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